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 5개 뽑아서 전략 알아보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오늘도 힘을 좀 내고 있는 모습이죠. 중국 시장이 어제 주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어제 양시장 모두 이틀 연속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강한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또 무려 5거래일 만에 1900선을 탈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중국 증시도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는 반등할 때도 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관건은 이 반등 후에 조정원 상태가 이어지게 될 때 그때 더 갈 종목이 무엇이냐 하는 거겠죠. 저희 탑5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 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탑5 선정해 주시고 전략 세워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영통 멘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최영동 멘토가 선정한 오늘의 탑5 종목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뽑힌 종목들은요.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위아저 자동차 부품주가 탑1으로 뽑혔습니다. 탑2는요. 효성 아이텍스입니다. 이 텔레마케팅을 필두로 한 컨택센터를 주로 다루는 업체죠. 탑3는요. 네, 이번 주에도 보게 됐네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탑4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기대감을 얻는 종목 GS 리테일 탑4로 뽑혔고요. 자, 마지막 탑5입니다. 요즘 핫한 종목이죠. 초록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5가지 종목이 탑5로 뽑혔는데요. 각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탑1 첫 번째 종목입니다. 탑1 현대위아가 뽑혔네요. 내수시장 활성화 수혜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 종목 작년 하반기 이후로 주가 흐름이 쭉 안 좋았는데요. 이 1년 사이 거의 반토막이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현대위아가 내수 시장의 활성화 수혜 기대감이 좀 나오는 모양인데요. 이 종목 어떤 상황인가요? 자, 일단은 좀 오늘장 지수가 1.14%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은 오늘 하루자만을 보시고 거래를 하시기보다는 최근에 전체적인 흐름들 자체를 좀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됐든 아니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반등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왔던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좀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환율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안화 부분들이 워낙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환시장도 마찬가지로 약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환율이라는 성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이 단순하게 하루 이틀 만에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제 거치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적인 이제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강세 쪽보다는 약세 쪽에 대한 포지션들이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그동안에 현대그룹주들이 다소 이제 해외 시장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환율 쪽에 상당히 좀 민감한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은 환율이 지속적인 약세 흐름들 또는 이제 약세되는 시장에서 안정화가 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재무 쪽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첫 번째 탑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낙폭 과대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높은 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인 반등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요. 일정 수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은 다소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이 지금과 같이 1900포인트를 저점을 해서 지수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고 오히려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면 시장의 눈 자체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성장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된 종목군들에 대한
업황의 개선으로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현대차, 기아차겠지만 그 외적으로도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현대위아를 가지고 나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제자에 발생됐었던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쪽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내수 시장에 대한 탄탄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해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내실을 다지는 개념에서는 아무래도 좀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시장 대비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해줬던 정부 정책과의 좀 뭔가 연관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자에는 마이너스 1.45% 좀 다소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뭐 포트폴리오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도 있고요. 이 환율이 지속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그에 대한 기대감을 또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폭락세에도 아주 크게 빠지지 않고 오늘 반등에도 아주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꽤 오랫동안 사실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었는데요. 이 접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자에 지금 가지고 나온 탑 5 종목군들을 다 좋아하는 종목이어가지고요. 네. 일단은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9만원대에서 10만원대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구간대에서는 뭐 분할 매수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박스권 상단에 있는 이 위치보다는 오히려 한 중단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95만원 정도, 9만 5천원대에서의 이제 분할 매수 전략들이 좀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위아 단기 박스권인 요즘 구간에서 한 9만 5천 원대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탑2 두 번째 종목입니다. 탑2 효성 ITX입니다. 전방산업 성장 수혜주라고 하셨네요. 네, 효성 ITX, 이 효성그룹의 계열사죠. 이 종목은 컨택센터라는 이제 서비스가 주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컨택센터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한 이름인데요. 일반적인 콜센터 업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고객 관리 업무로 확장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또 한편으로는 뭐 인터넷 은행 수혜주로 꼽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효성 ITX를 딱 보셨을 때 클라우드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1차원적으로 2014년도 말의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시장에서 곽강을 좀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테마들이 다소 조금 주춤하는 과정에서 효성 ITX도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조금 많이 벌어진 상황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14,500원대에서 17,000원대까지 좀 강한 상승 흐름들 또는 이제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다소 조금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14,000원대와 15,000원대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른 중소형주들이 PER 자체가 50배가 좀 넘는 과정에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한 20배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퍼가 높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을 많이 가져간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아니면 하반기에 과연 어떠한 섹터들 쪽에서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어제자에 뭐 관련된 이제 분석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새로운 IT 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전방 산업 자체가 생긴다라는 부분들은 동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 컨택센터 앞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한 이제 콜센터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콜센터를 넘어서는 이러한 이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어제자에 보여줬던 장대 양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바닥권에서 보여줬었던 상승 흐름들 그리고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004년도에 대한 고점 자체를 어제자는 좀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돌파를 시켰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앞서서 제가 뭐 출발 증시 Y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SK컴즈라든지 IHQ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만큼 백그라운드 자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금 우리나라 증시는 좀 강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효성 ITX는 일단은 뭐 효성이라는 좀 든든한 백그라운드로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그와 더불어서 효성 내의 그룹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IT 서비스 자체를 좀 강화할 수 있는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효성 ITX가 그만큼 이제 자사 그룹 내의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움직임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변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 ITX 3월 인터넷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탑3 세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 탑3는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저평가 업종 관심도 증가. 네, 사실 한국금융지주는요, 지난주에도 들고 오신 종목이죠. 지난주에는 무려 탑픽으로 꼽혔었는데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종목이 탑5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이 지난주에는요, 다음 카카오와의 인터넷 은행 사업 기대감으로 좀 크게 올랐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인터넷 은행에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은 일단은 뭐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이 종목을 탑5로 선정을 하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효자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은 조금 관점이 조금 많이 좀 달라졌다.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현대위아를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일단은 뭐 내수시장 활성화라든지 뭐 여타 업종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낙폭과대주 이제 저평가 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고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 저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꼭 굳이 한국금융지주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금융업 쪽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업종 내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잘 체크하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은행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다 저평가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선도적인 위치에 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제가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한국금융지주가 다음 카카오와 손을 잡고 인터넷 은행에 진출을 한다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단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작용을 된다라기보다는 이 다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국내 유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유저를 기반으로 해서 한국금융지주가 인터넷 은행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신성장 동력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최근의 정부 정책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산업만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창조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캐파 자체를 맞춰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성장 동력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인터넷은행 뭐 말이 지금 굉장히 좀 무성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뭐 말이 많아지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모멘텀에 이제 목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씀드려서 수급적인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정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성장에 대한 내용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다음 카카오뿐만 아니고 금융 서비스 쉽게 말씀드려서 다음 카카오가 유저 수만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한국금융지주는 금융 노하우에 대한 얘기들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적으로는 한국금융지주가 조금 더 성장성을 조금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국금융지주 제가 2주 연속으로 좀 가지고 나온 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말 그대로 요 며칠 급락하는 이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은 효자 상황이었죠. 이 저평가 업종인 은행 중에서도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 다음 카카오와의 인터넷 은행 사업 모멘텀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탑4 알아볼게요. 탑4 GS 리테일이네요. 내수업종 강세.
자, 요즘 가장 핫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편의점주가 또 아닌가 싶습니다. 자, 1인 가구 증가 추세의 소비 트렌드도 변하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과자 조금 먹으면서 PB 상품 진짜 맛있다 이런 얘기 좀 했었거든요. 이 편의점 PB 상품도 요즘 정말 좋은 게 많아졌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은 뭐 별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나오는 식품들에 대한 질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뭐 저도 이제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항상 좀 PB 제품 조금 저렴하지 않습니까? 접근을 해보게 되면 사실은 과거에는 좀 맛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이제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고품질의 제품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편의점 매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거는 여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또 이제 뭐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실생활에서 접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을 꼭 이제 기억을 하셔가지고 좀 해보시면은 또 새로운 또 이제 매매법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GS 리테일을 좀 가지고 나온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방 흐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좀 의아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해외 변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중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공격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안정화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장이 워낙 좀 급락한 상황에서 일단은 뭐 반등에 대한 모멘텀 드론을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변덕스럽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쉽게 말씀드려서 좋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그러니까 악재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악재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보여줬던 이러한 이제 정책적인 변화들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정책들을 내보내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제 고려 사항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저를 깔아두고요.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때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물론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아나가는 부분들도 일정 수준 필요하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좀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아나가는 것도 또 다른 또 숙제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GS 리테일은 내수업종의 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유통이라든지 마트 쪽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소비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소 좀 이제 큰 충격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편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에 대한 변화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사회 트렌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1인 증가, 그러니까 1인 가구에 대한 증가 자체가 일단은 뭐 트렌드, 현 사회의 또 어두운 또 단면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 또는 이제 이러한 이제 트렌드들이 지속될 가능성들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통해서 봤을 때 소수의 이제 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은 뭐 사회적인 트렌드가 좀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GS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모멘텀들은 상당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 쉽게 말씀드려서 이 편의점과 관련해 가지고 좀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형 마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구 수가 상당히 좀 많은 쪽에서 이제 매출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인 가처분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 수준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동결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계 소비는 계속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1인 가구, 그러니까 소비층이 좀 두터운 쪽에서에 대한 매출 현황들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내용들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탄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내수업종 중에서도 탑픽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회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소비 동향 자체가 변하는 만큼 이 추세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요, 사실 올해 들어 정말 꾸준히 그리고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 8월 들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종목
종목들을 보실 때 기준치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EPS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게 가장 좀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경기 민감주들이 뭐 경기 회복과 관련해가지고 EPS가 어느 정도의 추정치를 가지고 상방으로 틀지는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EPS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GS 리테일이 일단은 뭐 2분기 실적 발표해주고 나서 뭐 다소 조금 어두운 전망들도 간혹가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변동성들이 좀 크게 나면서부터 다시 한번 또 GS 리테일 이와 이제 편의점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EPS가 다시 한번 또 우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밸류에 대한 개념보다는 오히려 향후 실적에 대한 내용들, 향후 EPS에 대한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밸류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가 좀 올라간다 아니면 이제 종목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향후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기반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뭐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트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 직전 고점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직전 고점 자체가 한 7만 원대쯤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추정 EPS에 대한 우상향들이 시장에서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안정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수익들을 좀 얻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은 꼭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 꼭 유념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 돌파 여부 지켜보시라고 GS 리테일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탑5입니다. 탑5 초록뱀입니다. 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성장. 이 초록뱀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죠. 최근에는 배우 김수현이 나온 프로듀서를 제작하면서 좀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앞으로 이 콘텐츠 산업의 성장 기대감에 각광을 받는 모양입니다. 일단 최근에 큰 이슈가 있었죠.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이 종목 어떤 이슈가 또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DMG 그룹으로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제 국내 기업이 아니고 이제 중국 기업이 되는 성격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국내 기업으로서의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6월달까지 상반기까지 일단은 뭐 적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새로운 이제 돌파구로 좀 찾아내야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었지 않았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찾는 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 시장 쪽에서 찾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앞서 한 4종목 정도가 시장과 관련해가지고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만큼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산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제2의 공장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조금 그 위상에 좀 걸맞지 않는 시장의 하락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드는 그러니까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 때 돈이 많이 드는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자그마한 소규모 자금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장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조금 목표치를 좀 높여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쪽에 대한 이제 콘텐츠 수요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국내 시장 자체가 좀 포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중국 시장 쪽으로 넘어갔었을 때 성장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되면 오히려 국내 기업이 넘어가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것보다 중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문화를 잘 알고 있고 중국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중국 기업이 진두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행보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 2,000원대에서 2,900원대까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 단기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종목군들이 이러한 모멘텀들을 발생을 시켰었을 때 뭐 단기적으로 뭐 20% 30%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에서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초록뱀이 중국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세기를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본다라는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중소형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끝내놓고 다시 한번 시장이 큰 변동성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만 해가지고 올라왔던 종목군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탄탄하게 버텨줄 수 있고 또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에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 종목을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초록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록뱀 앞으로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염두로 두시면서요. 어제 상한가 나왔지만 아주 큰 부담감까지는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목 알아봤는데요. 오늘 정말 핫한 종목 많이 나왔죠. 이 중에서 탑픽주 뽑아봐야 되는데요. 탑픽주는요? 예, 오늘의 탑픽주는 2주 연속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한국금융지주가 꼽혔습니다. 자, 이 종목 이번 주 대처 방법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들어봐야 텐데요. 전략 AS까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지난주에 상당히 조금 매수를 적절하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의 급락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 시간부로 플러스 0.45% 정도가 좀 진행이 되면서 제가 매수를 해드리려고 했던 자리는 한 67,000원대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한 600원 정도가 좀 오버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에 대한 성격상 1, 2% 내외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매수 가격은 67,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이 종목이 하반기 들어서는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나름 이제 예상을 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1차적인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73,000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평 자체가 상당히 좀 밀집되어 있는 구간 자체, 쉽게 말씀드려서 5일선과 20일선에 대한 저평가 구간들, 아니면 이제 하방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 자체가 한 63,000원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자체는 한 63,000원 정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구간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이렇게 변동성 있게 또는 이제 좀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평가 업종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포지션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정책적인 변화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갈 수 있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하반기 성장성에 대해서 배팅을 좀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좀 탑픽주는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금융지주 오늘 2주 연속 이제 탑픽주로 꼽혔는데요. 인터넷 은행 기대감에 정책 수혜 기대감도 얻고 있는 종목입니다. 2주 연속 최영동 멘토의 탑픽주로 등극한 만큼 조금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멘토님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이 생각을 했었던 반등치들은, 목표치들은, 단기 목표치들은 좀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숙제를 오늘 제가 저녁 8시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도 꼭 참석해 주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시간을 꼭 마련을 하셔가지고 저와 1시간, 2시간 동안 끈질긴 이야기를 한번, 시장에 대한 끈질긴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등 이후 시장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증시 탑5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